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할 때부터 엑셀을 연 후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빈 문서를 열게 되시면 먼저 시트 1이라고 하는 시트가 나와 있으시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시트를 먼저 작성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트를 모두 잘 만들어 놓으신 후에 시트를 복사해서 작업의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먼저 A와 1번 행머리글 사이에 있는 시트 단추를 클릭해서 전체 영역에 있는 모든 셀의 글꼴과 크기를 변경할 겁니다. 홈 탭에 가보시면은 글꼴 그룹에서 현재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굴림이라고 하는 서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11포인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A열만 열머리글 옆에 있는 경계선을 끌어서 너비가 1이 되도록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1 너비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실 때는 A열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 있는 서식에서 열 너비를 1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시트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옆으로 드래그를 2번 더 해주시면은 시트 3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차례로 제1 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도 제2 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트도 이름을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겠죠? 저장을 여러분은 지정된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서에다가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문서에서 저는 기출 2로 지정할 건데요. 기출 02로 지정할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위치를 다시 제1 작업으로 옮겨 주시고 B4 셀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현재 기출문제에서 제공된 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차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제1작업에서 먼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여러가지 서식과 그 다음에 계산 그리고 제목에 대한 부분과 결제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40점 배점을 갖고 있고요.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타 없이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한 계산과 필요한 서식은 모두 출력 형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정렬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 중에서도 숫자와 회계 서식이 들어있는 부분만큼은 즉 숫자 데이터를 의미하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은 평행사변형 그리고 담당자의 결제란 부분들 이와 같이 항상 보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4 셀에 클릭해 주시고 저는 항상 미리 범위를 지정했던 편이죠. 먼저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하시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으세요. 자, 관리 번호 탭 또는 엔터 치셔도 되고요. 자, 캠프명 과정 담당자 시작일 신청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H열에 있는 제목은 두 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비용 Alt 엔터 눌러서 두 번째 줄은 단위 콜론 1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I열에도 캠프 장소를 두 줄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자, 캠프 먼저 입력하시고 Alt 엔터 장소 마지막은
시작월이 되겠습니다. 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줄의 내용은 당연히 이 제목행에 맞는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65-1로 입력해 주시고 캠프명은 지질탐구입니다. 과정은 과학이고요. 담당자 김은지, 날짜는 2022년 하이픈이나 슬래시 잊지 마세요. 6월 1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인원 32명, 비용은 38만 5천원으로 지정하시는데 입력하실 때 콤마를 굳이 넣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나중에 서식을 가지고 넣을 예정이니까 일부러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오타 없이 입력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제가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복사된 내용으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B13, 14, 그 다음에 G13, 14,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담당자까지 입력을 해 볼 텐데요. 병합이 되어 있는 셀의 데이터는 무조건 첫 번째 셀에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과정, 신청, 인원, 그리고 평균, 그리고 G14번 셀에는 최저, 비용, 단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14번 셀에도 병합 셀의 첫 번째 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십 과정, 총, 신청, 인원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G14번 셀에, 14번 셀에는 관리번호라고 써주시고요. 두 번째 있었던 T65-1은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 위치는 제외시켜 주시고 담당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다 됐으면 이제 여러가지 서식을 넣어서 작업해 보죠. 먼저 행높이와 열너비 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열너비는 특정 조건에 제시된 게 없습니다. 행높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적절하게 열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같은 영역에 있는 필드 값들은 필드 너비는 동일하게 선택해서 동일한 너비로 지정하시는 게 편합니다. 저는 B열서부터 J열까지 모두 열머리글을 드래그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너비에 맞춰서 조정하시게 되면 모두 동일한 너비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넓어야 되는 너비가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캠프명이다. 그러면 캠프명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하시고 C열에 있는 오른쪽에 경계선을 끌어서 좀 더 넓게 열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일도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서식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행높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행높이는 제목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여러분이 늘려주시면 됩니다. 1행부터 3행까지를 드래그 해주시고 제가 교재에는 제시된 내용이 20에서 25 사이 또는 20에서 25 사이로 말씀드렸는데요. 적절하게 값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세요. 이것이 정확한 값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5번부터 14번도 대략적으로 행높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행높이, 열너비가 조정이 됐으면 나중에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그래도 부족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열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우기 색을 이용해서 제목을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행과 관리번호 담당자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채우기 색에 있는 값을 선택해서 정확하게 주황이라고 되어 있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병합 기능도 쓰셔야겠죠? 아래쪽에 13번, 주의 13부터 D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의 14번서부터 D까지,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금 F13, 14, 그리고 GHI까지 범위를 선택하신 후에 한 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이 작업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따로따로 드래그 할 때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내용 정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가운데 맞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숫자에 대한 부분만큼은 오른쪽 맞춤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 지정하셔야겠죠? 테두리는 각각의 영역별로 따로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을 좀 더 빨리 하시려면 영역 선택부터 달라야 됩니다. 제목행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데이터 영역 드래그, 마지막 계산될 범위 드래그 하셔서 새 영역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맞춤을 모든 테두리로 지정해 주시고 한 번 더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각각의 영역별로 다 다른 테두리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의 양방향으로 이 부분은 테두리가 지정되어야 되거든요. 병합된 F13번 셀을 클릭하셔서 글꼴 그룹에 있는 테두리를 다시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다른 테두리. 실선이 선택되어 있으면 대각선을 양방향으로 모두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숫자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숫자 범위를 선택해서 그냥 기본적인 회계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소수점 자릿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 자릿수도 보여주시려면 여기 있는 자릿수 늘림 또는 줄임을 통해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신청 인원에 대해서는 따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만 먼저 선택하시고 쉼표 스타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 인원은 따로 선택하셔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표시 형식 그룹에서 옆에 있는 단추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일 빠른 것은 일단 단축키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컨트롤 1 눌러서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중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후에 현재 신청 인원이 1000단위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서식은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G표준 또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서식에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현재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명이라고 하는 표시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명을 입력하시고 큰 따옴편에 문자를 넣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신청 인원까지 표시 형식을 모두 작성해 보셨고요.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제목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제란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쪽에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평행사변형. 자, 작성하실 때는
B와 G 사이에다가 맞추시면 좋아요. 그림을 그리실 때 이왕이면 B열의 왼쪽 경계선에 맞춰서 드래그를 해주시고 G열에는 가운데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제목을 쓰실 수 있어요. 천곡 중학교 띄워 쓰시고 캠프 참가 현황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서식을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따로 또 글씨만 또는 도형만 선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요. ESC 눌러서 도형 전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기 도구에 있는 서식에서 먼저 도형 채우기를 노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는 오늘은 오프셋 오른쪽이었죠. 오프셋 오른쪽으로 효과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 탭에 와서 글꼴에 대한 내용도 바꿔주셔야 돼요.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의 24포인트예요. 글꼴의 색상은 검정색, 굵게. 그리고 맞춤에서 도형 안의 모든 텍스트는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둘 다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그 도형에 대한 서식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결제란을 작성하실 건데, 결제란 작성하실 때 작성된 곳에서 그림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지가 않고요. 이 데이터를 모두 벗어날 수 있는, 즉 열머리글이라든가 행머리글의 높이나 너비를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다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L16셀부터 입력을 해서 작성한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오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대리, 과장, 그리고 열너비하고 행높이 등을 조정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결제라고 되어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셀까지 선택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 보세요. 그리고 행높이를 약간씩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행 높이도 약간 크게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행은 좀 더 넓게 결제란에 사인할 수 있는 영역 정도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결제라고 되어 있는 셀의 텍스트는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홈 탭에 있는 맞춤 그룹에서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이 텍스트가 들어있는 너비만큼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L열의 너비를 줄여서 보기 좋게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텍스트는 가운데 맞춤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모든 범위를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결제란은 이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범위 선택한 후에 복사 또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H1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옵션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냥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바꿔서 붙여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옵션 단추 클릭해서 맨 밑에 있는 세 번째 단추 그림으로 해주시면 자, 여기 있는 크기를 조정을 통해서 만약에 정확히 맞춰질 것 같지 않으시면 나머지 열너비를 조정해서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도 약간씩 좀 올리거나 내려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작성되었던 결제란은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삭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을 왼쪽으로 밀어도 좋고요. 위로 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계산식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작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함수식과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이름 정의, 그리고 조건부 서식 정도만 제일 작업에서 남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계산식을 위해서 다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제가 현재 계산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부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가 함수 계산입니다. 첫 번째 캠프 장소는 관리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경기도고, 2면 대전, 3이면 서울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일렬 번호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무슨 함수가 생각나시죠? 추주 함수입니다. 추주 함수를 통해서 1이면 얼마, 2이면 얼마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에는 1, 2, 3이라는 기능이 데이터가 없어요. 1, 2, 3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write 함수를 걸어서 마지막 값을 추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캠프 장소에 클릭해 주시고 중첩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주와 write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요. 추주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equal choose 함수 찾아보시죠. 자, 다 입력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choose 함수가 선택되면 탭키 눌러서 열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인수 상자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또 함수를 사용하셔야겠죠? 이때 함수는 바로 오른쪽 끝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write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괄호 열고 닫고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write 함수에 클릭하시면, 수식 입력 줄로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함수가 write 함수 인수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write 함수가 너무 쉬워서 그냥 쓰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먼저 텍스트는 관리 번호죠. 그리고 num 캐릭터는 한 글자, 즉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 문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확인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다시 추주로 넘어가 주세요. 좀 이게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가 1이 현재는 나왔습니다만 추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1, 2, 3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대한 답을 모두 넣어주셔야 됩니다. 1일 때는 경기도. 자, 텍스트이기 때문에 원래 큰 단편에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함수 인수 상자는 타이핑을 굳이 안 하셔도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대전, 마지막은 서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모든 값 위치에다가 값들을 경기도부터 서울까지 지정하셨고요. 만약에 4번이 비어있고 5번 번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5번 위치에다가 해당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끝까지 복사해 주세요. 여기에서 서식이 지금 달라졌죠? 이런 경우에는 옵션 단추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변경해 주시면 계산식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 월을 만들어 줄 건데요. 시작 월은 시작일에 대한 월을 구하고 그 뒤에 월이라고 하는 문자를 추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함수는 몬스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equal 몬스 탭. 근데 몬스 함수는 워낙 쉬운 함수예요.
날짜 데이터만 넣으면 월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함수 상자를 굳이 열 필요 없이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이름이 시리얼 넘버예요. 예, 그래서 시작일을 클릭하시면 날짜에 대한 일렬 번호가 입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로를 닫으시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시겠죠? 네, 만약에 모르고 여러분이 엔터를 치시게 되면 월은 빠져 있고 숫자만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소식을 셀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또는 소식 입력 줄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AND 연산자 월이라고 추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계산 결과 보이시죠? 나머지는 역시 채우기 엔드를 통해서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서식 때문에 서식 없이 채우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 신청 인원 평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월까지 계산이 되어졌죠. 과학과정 신청인원 평균은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올림에서 정수로 구한다. 결국 1의 자리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평균은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라운드 먼저 열고 그 안에 d-average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과정은 총 인원수를 sumif 함수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과정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정 신청인원 평균 클릭하시고 함수를 먼저 라운드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선택되어지면 탭키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Ctrl A 또는 Shift F3라고 입력하시면 단축키에 의해서 함수 상자가 열립니다. 첫 번째 넘버에서 바로 다른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을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러 계산식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average가 아니라 d-average였죠. 자, d-average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까지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d-average 함수를 수식 입력 줄에서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수에는 관리번호서부터 전체 다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 캠프 장소나 시작월을 아직 계산을 못했거나 입력하지 못하셨다면 비용까지만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B4서부터 H12번까지만 일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항목으로 신청 인원이었죠. 신청 인원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열이 되겠습니다. 6열을 클릭하셔도 좋고요. 바로 신청 인원 필드 이름을 지정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신청 인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조건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할 건데요. 과학과정이잖아요. 과정 중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조건이 제일 처음에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리테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조건은 과학과정에 대한 이 두 범위를 지정해서 조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제목 이름과 그 다음에 해당 조건이에요. 이 두 조건이 한 번에 보이고 있는 이 범위를 선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다시 라운드로 가는데 마지막 num digit에서 반올림의 결과입니다. 자, 위치가 아니라 결과예요. 어디서 반올림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결과가 나오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정수까지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수는 바로 0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까지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 보세요. 총 33명이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과정의 총 인원수 구하는 작업은 여기에 클릭해 주시고 자, 이렇게 지정하셔야 되죠.
과정 중에서 리더십을 찾아서 해당 인원에 대한 값들을 모두 더해달라. 이게 바로 지금 리더십 과정의 총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계산식을 썸if를 통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sumif 함수가 선택되면 탭키 눌러서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함수 인수상자 열어주세요. Ctrl A 또는 Shift F3 라고 단축키를 쓰시면 됩니다. range는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할 셀들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범위를 과정 전체에 대한 데이터로 선택하는 게 맞지만 혹시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까지 선택하셨다면 마지막에 있는 sum range도 똑같은 크기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하나는 D4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G5부터 시작하시게 되면 매칭이 엉뚱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빼고 실제 값들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조건이 뭐였죠? 리더십이었죠. 리더십을 직접 쓰셔도 좋고요. 이때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리더십을 찾아서 신청 인원들 중에서 해당 위치의 값을 더한 것이 sumif가 되겠습니다. 리더십을 쓰셔도 좋지만요. 네, 직접 셀 위치의 값을 그냥 찍어서 사용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이제 마지막으로 최저 비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담당자 지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유효성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름사 사용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비용이라고 이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도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과정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H14셀에 관리번호 가지고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5서부터 12는 비용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름을 비용으로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생각되시거나 아니면은 펜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지정했다라고 이렇게 좀 체크해 가면서 해주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관리번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중에서 목록이라고 지정해 주신 다음에 원본에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번호 중에 선택하시는 거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의 B5서부터 12번까지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이 여러 개 보이면 그 중에서 첫 번째 목록으로 선택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담당자를 구할 거예요. 자, 하나 더 남으셨죠? 비용에 해당되는 데이터 범위를 모두 선택해서 이름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름 정의 방법은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클릭하셔도 좋고요. 더 빠른 방법은 이름 상자에다 쓰시는 거라고 그랬죠? 범위 지정한 후에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비용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엔터. 만약에 잘못하셨으면 삭제하셔야 됩니다. 삭제는 여기서 하실 수가 없어요.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해당 이름을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용 삭제 하시고 다시 범위 지정 후에 이번에는 이름 정의라는 명령을 통해서 할 거예요.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정의. 이름은 비용이라고 써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 비용은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조건을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산은 최저 비용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냥 비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된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 정의를 해놓지 않으시면 이 작업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최저 비용인데 민 함수, 아주 쉬운 함수죠. 최저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최저값,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민 함수를 통해서 비용을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구하는 것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관리번호에 대한 담당자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13번 셀 클릭해 주시고, 네, 함수 중에서 무슨 함수였죠? min입니다. 민 함수예요. 인수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넘버1 대신에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 치시면 비용의 범위 중에서 해당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이 비용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추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는 VLOOKUP을 통해서 T65-1의 담당자를 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는 equal VLOOKUP입니다. 탭키 눌러서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Ctrl A. 인수가 4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함수가 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이 VLOOKUP은 워낙 많이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이에요. 근데 이 찾을 값은 참조 테이블의 일렬에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찾고자 하는 것이 T65-1이었다면 이 관리번호가 시작이 되는 그런 데이터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에다 클릭하시고 제목을 뺀 T65-1서부터 일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이때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범위를 잘못 지정하시면 계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더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비용이라고 하는 계산열이 포함되도록 선택해 주시고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average 함수, D-sum 함수와 같이 거기에서의 필드 위치와 인수가 동일해 보이시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필드 이름을 가지고도 계산이 되지만 VLOOKUP 함수에서는 절대로 필드명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수가 인덱스 넘버예요. 인덱스 넘버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 값으로 넣으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정해주시고 range lookup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false 또는 숫자로 하면 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 보시죠. 네, 담당자가 사실 바뀌면 결과도 바뀌어야 됩니다. 출력 결과가 동일하게 맞추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다시 첫 번째 목록으로 바꿨고요. 나온 결과에 대한 서식도 지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모두 내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서 쉼표 스타일을 눌러서 서식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작업에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조건부 서식만 이용하시게 되면, 작성하시게 되면은 제일 작업의 결과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아니면 빠지게 된 상태에서 넘어가진 않았는지 항상 그 조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해보실 조건부 서식은 비용이 20만 원 이하인 거예요. 이하인데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서식은 늘 동일했습니다. 파란색의 굵게, 글꼴의 색상입니다.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20만 원 이하에 대해서 행 전체 서식입니다. 먼저 서식이 지정될 전체 행을 다 선택해 주세요. 제목을 빼고 그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바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소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셀을 비교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첫 번째 셀의 비용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절대참조가 나옵니다. 이것을 F4를 2번 더 눌러서 H열에만 달러 표시가 붙도록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연산자를. 그리고 20만원. 20만. 이 정확한 수식이 작성되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서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글꼴 쪽만 볼 거예요. 글꼴의 색상은 정확히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굵게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서식이 지금 우리가 내건 조건에 맞게 지정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20만원 이하의 값들로 되어 있고요. 전혀 서식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죠. 자, 여기에 만약에 열 너비가 부족했으면 아마 샵으로 표시가 됐었을 겁니다. 자, 열 너비 재조정 필요 없이 이와 같이 계산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은 제2작업 시트에다가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제1작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져가신 다음에 필터 또는 목표값 찾기 또는 표서식 같은 기능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작업은 80점 배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필터 및 서식으로 되어 있고요. 필터는 모든 필터가 고급 필터로 지금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체험이 아니면서 같지 않다라고 연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청 인원이 30 이상이어야 되고요. 필터링 된 결과를 관리번호, 캠프명, 시작일, 비용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만 추출해서 복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분에 표 서식을 넣어서 표 스타일 보통 7에 대한 서식을 넣고 그 전에 채우기 없음을 이용해서 설정한 부분을 없앤 다음에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작업에서 B4서부터 H12번 범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 또는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의 복사 기능을 선택하시고요. 제2작업의 시트로 넘어가셔서 B2 셀에 클릭해 주세요. 자, 복사된 내용을 붙이게 하셔야 되는데 붙여넣기란 명령을 선택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열너비 부분을 다시 추가로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붙여넣기 아래쪽에 클릭하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열너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과정과 그 다음에 신청 인원에 대한 조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에 해당되는 D2 셀과 G2 셀을 선택해서 자, 컨트롤 키로 선택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렀습니다. B14번 셀에 클릭하신 후에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조건은 AND 조건으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다가는 체험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은 30 이상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정에서 체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같다는 이퀄이죠. 같지 않다는 크다 작다를 같이 입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체험이라는 조건을 써주시면 체험이 같다가 아니라 체험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같은 행에다가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써주시면 체험이 아니면서
신청 인원이 30인 경우에만 추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관리번호, 캠프명, 그 다음에 시작일, 비용이었나요? 신청 인원이었나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캠프명, 시작일, 비용, 이 4개의 필드만 미리 복사해 놓고 거기에 결과가 복사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리번호, 캠프명,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시작일, 비용 복사해서 18번 셀에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미리 우리가 필터를 걸어야 될 제목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범위를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있는 고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고급을 눌렀을 때 범위가 자동으로 전체 범위를 잡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 범위에 클릭하신 다음에는 미리 작성해 둔 범위를, 이 범위를 드래그해서 조건에 맞춰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작업이 다른 장소의 복사, 그리고 복사 위치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냥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모든 필드를 가져왔지만 이번에 복사 결과는 이 4개의 필드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필드명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필드명들을 드래그해서 이 필드에 해당되는 것만 필터링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3개의 행이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베이스 결과에서 여기 있는 표서식을 지정하실 겁니다. 표서식은 먼저 해당 범위에 이 채우기 색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홈 탭에 가셔서 글꼴 그룹에 있는 채우기 색에 클릭하셔서 채우기 없음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바로 홈 탭에 있는 표서식에서 보통 표 스타일 7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스타일 보통 7을 클릭해서 머리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줄무늬 행하고 머리글 행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추가로 지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3작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에는 보통 우리가 부분합이라든가 또는 피벗 테이블로 작성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확인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 작성이 되겠네요.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복사하셔서 제3작업에 넣으신 후에 넣으실 필요 없어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3작업에 직접 출력 형태와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잡으신 다음에 1번, 2번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 인원 및 과정별로 또는 과정별과 캠프명을 가지고 개수와 비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정에 관련된 그리고 캠프명에 대한 개수, 비용을 값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신청 인원에 대한 결과를 보기와 같이 시작이 15라는 인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0의 크기로 그룹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보시게 되면 캠프 과정명에 체험, 리더십, 과학이라고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작업 1 시트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삽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네, 현재 시트명 바꿔야 되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일 작업이라고 써주셨어야 되는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피벗 탭을 선택하시고 제일 작업에 있는 시트의 B4서부터 H12번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입니다. 이미 제3작업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존 워크시트라고 선택하시고 위치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3작업으로 이동하셔서 네, 여기에서 역시 B2셀 클릭하셔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경우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 작성하셨다면 실수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새 워크시트로 하시게 되면 네, 새로운 워크시트로 하게 되면 엉뚱한 시트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부분을 지우지 마시고 삭제하지 마시고 제3작업을 삭제하세요. 그리고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제3작업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셔야 될 부분이 현재 B2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이동은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탭에서 피벗 테이블 이동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클릭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피벗 테이블 작성을 잘못하시는 경우 이렇게 이동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필드 중에서 아까 보셨던 그 피벗 테이블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 영역에다가는 신청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청 인원을 체크해서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값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행으로 떨궈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그 값들 중에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열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에다가는 자, 우리 이 내용이 뭐였었죠? 네, 캠프명하고 비용이었습니다. 캠프명을 끌어서 개수로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더 비용을 끌어서 합계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중에서 합계는 평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평균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 단추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을 지정하셔도 좋고요. 더 빠른 방법은 해당 값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값 요약 기준을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행 레이블의 값을 그룹화 시켜 주셔야겠죠. 자, 일단 해당 열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룹이라는 명령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현재 값을 그대로 두시고요. 단위만 10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에 값은 자동으로 10의 크기만큼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값의 변경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15에서 24, 25에서 34, 35에서 44 등으로 그룹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작업을 더 해주셔야 되죠. 정렬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열 레벨에 있었던 항목들, 과학, 리더십, 체험을 정렬을 바꾸어서 지정해 주셔야 되니까 해당 값 선택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정렬 부분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값을 이와 같이 찾으셔서 내림차순 기능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지정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인원을 그룹화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레이블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신청 인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신청 인원, 그 다음에 과정, 그리고 여기 있는 평균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먼저 행 레이블을 클릭해서 신청 인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열 레이블은 과정,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혹시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단위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대로 보여도 이게 두 줄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비용 다음에 아래쪽에 데이터가 없으시죠?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콜론 단위 비용. 자, 클릭했을 때 이 내용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변경하셨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 셀은 지금처럼 별표 셋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무조건 피벗 테이블 옵션이에요.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탭에 가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또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는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약 및 여기 있는 빈 셀의 표시를 자, 이렇게 세 개의 별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서 행 총합계 표시는 체크를 풀어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총합계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고,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쉼표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처럼 보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맞춰져 있으면서 숫자에 대한 표시 형식은 모두 회계 스타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먼저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지금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별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회계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는 숫자 데이터는 무조건 회계 때문에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 옵션까지 다 바꾸셨고요. 그 다음에 요약행도 변경하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없고요. 뭐 열너비가 좀 답답해 보이시면 그 정도만 조정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열머리글을 드래그해서 어느 정도만 조정해 보시면 이 비용이라는 것이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3 작업까지 마무리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4 작업, 그래프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지에서 제공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출력 형태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제4 작업은 그래프 내용입니다. 100점,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7번 정도와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 선택을 제대로 하시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서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우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지정해 보겠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지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4 작업이라는 시트가 삽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여러분은 레이아웃 3이라고 하는 서식과 그 다음에 스타일 1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목 영역에서는 영역 서식에 차트 영역 서식에서는 전체 글꼴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와 그림 영역도 채우기 색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작업에 가셔서 차트에 적용돼야 될, 그래프에 적용돼야 될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과학과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과정만 포함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체험이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은 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역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으면 범위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는 캠프명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신청 인원과 비용을 모두 선택해서 차트에 적용해 주세요. 삽입 탭에 가보시면은 차트 중에서 세로 막대형 차트를 기본 차트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클릭해 버리시면, 자, 선택하시면은 지금처럼 그 현재 워크시트에 차트로 들어가게 되죠. 이 차트를 이동을 시켜서 제4작업으로 옮기셔도 되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선택해서 차트 작성한 후에 차트를 이동한다고 명령을 내리시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새 시트로 바꿔주시고 제목은 시트 이름은 제4작업으로 해주시면 네,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제4작업은 삭제하겠습니다. 범위 선택한 후에 펑션 키 중에서 F11번 키를 눌러서 빠르게 삽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트 이름은 제4 작업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한 후에 시트를 이동시켜서 순서대로 나열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그래프에 포함시킬 것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과정 중에서 체험 쪽에 있는 내용은 빼셔야 되겠죠. 자, 체험에 해당되는 캠프명이 낙농 체험하고 진로 진학이 되겠습니다. 이 두 체험 캠프명만 제거하시고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려면 작성한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삭제를 해야 될 영역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전환시킨 다음에 낙농 체험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진로 진학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렬을 전환시켜서 네, 그 자료가 빠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역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 차트 영역과 그 다음에 그림 영역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서식이 제공되어 있어요. 첫 번째 차트 영역에서는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가셔서 네, 굴림의 11포인트로 값을 전체를 변경해 주시고 아직도 지금 차트 영역에 와 있으시죠? 이 상태에서 서식에 가보시면은 선택 영역 서식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차트 영역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서식에 가셔서 오른쪽 창이 나오게 되면 채우기 서식 중에서 전체 배경을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워주시기를 선택한 다음에 네,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를 선택합니다. 자, 기존에 한번 적용돼 있었으면 이렇게 바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이 원하는 질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대화 상자를 닫지 마시고 그림 영역으로 클릭을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색은 단색 채우기, 그리고 색은
지금처럼 배경 1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영역 서식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다시 조건을 6번서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네, 과학 리더십 과정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서식으로서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그리고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해주시고 테두리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작성되어져 있는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변경해 주세요. 과학 슬래시 리더십 그리고 과정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띄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목에 대한 틀을 선택해서 제목 자체를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홈 탭에 가셔서 굴림의 20포인트로 크기를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배경색은 흰색으로 그리고 서체는 검정색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까지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때는 현재 차트 제목 서식에서 테두리 부분에 실선을 지정하시면 이렇게 기본색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직접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번에 대한 서식에 대한 부분을 지정할 건데요. 먼저 차트 종류를 변경합니다. 차트는 콤보 차트를 통해서 신청 인원 계열 쪽에 있는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시면 거기에 보조축을 지정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계열에서 마름모꼴의 표식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10포인트로 해주신 다음에 레이블 값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때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질 탐구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막대, 여기 있는 막대에 해당하는 요소에만 레이블을 만든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나중에 도형을 통해서 최고 비용이라고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번에 있는 서식을 하나씩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변경을 지정하실 때 차트 도구에 가보시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 있죠. 이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선택을 이 아래쪽에 있는 요소를 계열을 선택할 때는 전체 차트를 한꺼번에 변경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트, 그러니까 해당 계열에 대한 차트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신청 인원이라고 하는 이 계열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지금 아래쪽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식 탭에 가셔서 계열 중에서 신청 인원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선택이 됐을 거고요. 이때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콤보 차트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신청 인원을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표식이 들어있는 차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다시 해당 계열을 선택하시고 계열이 옵션에 가보시면은 채우기 및 서식 부분에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고 표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표식에 가셔서 표식의 옵션을 기본 제공에서 마름모꼴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계열에서 지질 탐구에 해당하는 요소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막대든 아니면은 꺾은 선형이든 한 번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특정한 요소를 선택할 때는 한 번 더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비용을 선택하시면 막대 전체가 선택되시죠? 이 중에서 제가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야 되는 요소 하나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지질 탐구. 그런 다음에 차트 옆에 보시면 플러스 단추가 보이실 거예요. 차트 요소 중에서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만약에 위치까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다면 어느 위치에 선택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바깥쪽 끝에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아마 바깥쪽 위가 오른쪽 기본 값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작성해 주셨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지정이 됐었고요.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눈금선, 축에 대한 서식을 참조해서 바꿔주셔야 되고, 눈금선은 파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오른쪽에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이 50명입니다. 그리고 눈금과의 간격, 이 축에 대한 그 값의 간격은 10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은 파선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눈금선부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선이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서식 탭에서 현재 선택 영역 서식에 나와 있는 요소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아직 대화 상자를 닫지 않았기 때문에 주 눈금선 서식이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 자, 선은 실선을 선택하시고 대시 종류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의 굵기라든가 색상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너무 이상한 색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기본값에서 나머지 작성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오른쪽에 보조축을 선택해 주시고요. 축서시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여기에서 축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축 옵션에서 여러분의 그 축에 대한 눈금의 간격 등을 고치실 수가 있으세요. 최소값은 0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최대값은 45가 아닌 50으로 바꿔서 값이 변경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주 단위를 10으로 변경해 주시면 10명 단위로 축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범례와 도형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범례명은 지금처럼 비용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범례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해서 최고 비용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도형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범례를 보시면 비용 밑으로 두 번째 줄이 작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범례명은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죠? 디자인 탭에 있는 데이터 선택에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데이터 선택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 미리 이 작업을 해두셔도 됩니다. 비용 단위 1을 클릭하신 다음에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셀이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그냥 입력하시는 거예요. 비용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으로 다시 재작성해 주시면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 보겠습니다. 두 줄로 작성되어 있던 범례명이 한 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쪽에 있는 그 레이블에다가 위에다가 도형을 이용해서 자, 어떤 내용이었죠? 최고 비용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설명선에 도형을 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 그 중에서 설명선
이름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예. 최대 비용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절은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글씨가 보이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림의 11포인트는 기본값이에요. 굴림의 11포인트로 지정하신 다음에 가운데 맞춤 두 개를 모두 지정해서 지금처럼 도형의 정가운데 텍스트가 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 가셔서 아까 출력 형태가 안에 있는 그 채우기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역시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글꼴의 색을 지금처럼 검정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양 조절기를 이용해서 해당 내용이 어디에 있는 요소를 가리키는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초로 바꿔볼게요. 네. 자, 최대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전체 차트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가서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네,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다시 한번 현재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저장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 지금 보시면 명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축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작업 전에 이 명이라고 했던 서식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보였어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명이라고 하는 표시 형식이 보이시죠? 이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축서식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수정해 보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에 대한 옵션 중에서 표시 형식 부분이 보이시죠? 지금 서식 코드 중에서 주의표준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명이라고 추가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자,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출력 형태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면은 다시 수정해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모든 작업 내용을 끝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일단 이 축에 대한 부분에서 선 쪽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축서식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영역서식에서 사실 이 부분은 문제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도 축에 대한 서식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기본값으로 지금 검정색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다른 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 부분까지 제시된 것이 없어서 출력 형태를 보고 이 정도까지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꿔야 될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모든 내용은 저장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장됐던 내용까지를 모두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작업까지 내용을 마쳤고요. 좀 더 조건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